한번 하시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네. 한동훈 파동 즐기시면 돼요, 여러분. 뭐 네. 쇼냐 아니냐 아니, 이런 그럼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네. 자, 이제 이재명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성남에 있을 때부터 이재명 시장 지금까지 대표까지 오셨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이 잘 모르는 얘기 한번 해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인기가 없을 때를 알고 있잖아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강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강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억지로 사람들을 모아서 또 사진 찍기 좋아하는데 강연 끝나고 나면 우리 지인들을 밉니다, 저희들이. 가서 사진 찍기 좋아하시니까 사진 좀 찍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시장님은 본인이 인기가 있어서 인기 없던 시절에? 네, 인기 없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고 이제 초창기 이재명 대표님을 알고 40대 말에 이재명 시장님을 제가 기억을 하고 한데 어쨌든 또 다른 거 하나 더 해줘라. 아니 조금 이렇게 이재명스러운 정책들이 있어요. 하나가 경기도에 가면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 이제 너무나 많은 뭐 요기요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뭐 수수료를 올려서 소비자들하고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할 때 경기도에서 그걸 만들어 버리잖아요.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실행해 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다 알잖아. 지금 우리 수수님 또요. 앞에 같은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많이 같이 찍으면 자기가 유명한 줄 착각하고. 근데 조금 제일 처음에는 우리 대표님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지금은 이제 말씀을 많이 정제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입이 조금은 좀 화나면 화나는 대로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저 지금 뭔지 알아요, 그거는.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정리가 되셨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마실 때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안정화돼가면서 예, 많이 완전체가 안정화됐습니다. 돼가고 있는 거죠. 예, 말을 안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지금 보면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참고 계실까 생각이 들 정도까지. 그리고 안에 그 깡치가 있어가지고 한 방울 맞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또 불이하고 힘센 사람이 오면 더욱더 그런데 이재명 다음이었죠. 네, 그게 사실은. 이재명 다음인데 요즘 들어서 당무나 어떤 것들을 겪어보면 분명히 저 대표님이 저렇게 참을 뿐이 아닌데 참는다 보면 저희들이 볼 때도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거고요. 그건 성숙해지신 거고. 엄청나게 성숙했어요. 강다구를 또 그 성숙으로 보면 엄청나게 성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속마음이 바뀐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속마음이 바뀐 건 아니고 속으로도 쌍욕하실 텐데 이제 절제 미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처럼. 성남시장 레벨, 경기도지사 레벨, 대선 후보 레벨, 당대표 레벨이 그거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봐봐요. 자기를 모셨던 10수년을 모셨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감옥 가고 압수수색을 안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성준호 같은 경우도 그분이 안 받겠어요? 압수수색 당하고 검찰 13시간 조사받고 하고 포렌식 며칠 동안 조사받고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그러죠. 이때쯤 한 번은 전환을 하겠지. 아니 이 정도면 저기 자기 수적이 저 정도까지 검찰에 털리고 있고 맨날 이렇게 불려다니고 감옥 가고 그러면 아니 전화라도 한번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를 안 하시는데 전화를 한 번도 그 전화를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알죠. 그걸 지켜보는 이제 우리가 본능처럼 모시는 이재명 대표님이 언론이든 뭐든 그걸 보면서 가끔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내면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안 보고 있더라도 전화를 안 와도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있는데 아무튼 한번 좀 전화하실 것도 같은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남 패밀리 숫자는 그거에 한정돼 있을 때는 전화도 가끔씩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한 100배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제 총선을 이제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또 당대표의 어떤 위상이나 어떤 맨 마지막에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 것도 대표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자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고 더 멀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외에 저 정진산 실장하고 법정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안아주고 한번 안아보자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짠하네.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가끔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인데 자기 새끼들이 다 감옥 가고 맨날 압수수색 당하고 언론에 맨날 두드려 맞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같은 남자로서 사람 잘 챙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걸 침묵을 이렇게 잊고 있겠다는 것은 어렵죠, 마음속으로. 마음 자체가 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좀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이재명 다음에 안 보여도 저분은 100% 잘 참았다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을 해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게 말씀드립니다. 있죠. 대선 후보나 당대표 이재명을 보면 이분이 잘 견디고 이겨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왜 이 양반이 이제 마음이 변했는데 나한테 전화 안 하냐 한다면 그건 저는 측근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측근 입장이 되면은 그거를 제일 먼저 감내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전 그렇게 보고요. 양 박사님 하신 말씀? 저는 지금 우리 송준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판장에서 정진상을 진짜 한번 안고 싶다를 재판장한테 허락을 구하고 정진상을 안잖아요. 그것이 성준우한테 보내는 위로였다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성준우 울겠다. 눈이, 아니, 그게 아니고. 눈이 촉촉해지네.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저도 작년 12월 22일 날 길거리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언론에 막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한 건 가지고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그때 텔레그램 보낸 게 그겁니다. 당신은 그 수년 동안을 수없이 많은 건으로 압수수색뿐만이 아니고 검찰 조사 뭐 이런 걸 너무나 많이 이렇게 당하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인데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대표님 참 대단하시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 옆에서 이렇게 성준우 눈을 보니까 거의 이제 눈물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눈물은 아니고요. 눈물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준우를 이재명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 아픈 손가락이 더 손가락을 밟히고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직접 전화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상징으로 위로하는 대표의 심정, 그 심정을 아주 절절하게 성준우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을 사또에서요. 지금 역성혁명 직전에 이성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 다른 것 같고 저는요 그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아까 그 강연 나가실 때 강연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네, 강연 좋아하셨죠. 강연 사회를 한번 본 적도 있어요. 한 10년 전에. 그때 그것이 지금 저 사무실 캐비넷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